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존재의 비밀을, 이제 이번 생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도, 아주 운명적으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자기의 영적 깊은 서원, 자기 내면의 그 잠재의식의 깊은 발원, 자기의 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너의 정체가 뭐야 할 때,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좀 혼란이, 약하지 않은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약하지 않은데,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강하게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숙제를. 그걸 이번 생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불만족에 시달리게 되는 영혼. 그 무엇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한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답을 구하고자 해서 이제 성직의 길을 가죠.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수도자, 수행자라고 하는 게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승복을 입고 사제복을 입나요? 그 본질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너도 누군 줄 알아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제를 하고 수행자를 하고 스님을 하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도 누군 줄 깨달아라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선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수행자, 성직의 길을 걸었어요. 특정인들만. 그러나 후천은 특정인만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제가자라고 불교에서 얘기하죠. 출가자, 제가자 그러는데 제가 수행자들이 더 누구나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깨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수행자, 소승, 불교에서도 작은 소승은 산에 있고 대승은 시장통에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부도라고 하는 건데 시부도 이 공부의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시무도라는 아주 핵심 경전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입전수수. 다시 본래 자리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으로 들어가서 연꽃을 피우는 그 연꽃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 뻘 속에 흙탕물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고고하게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연화라는 거예요, 연화. 여러분들이 연화로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사주 한번 봅시다.
지금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주는 극명하게 그런 숙제를 안고 왔어요. 자, 한번 보시오. 요게 이제 월이죠. 태어난 월, 태어난 그날, 태어난 시예요. 연월일시 그러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지금도 을사년, 을유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지금 오늘 일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있죠. 어떤 애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 지구의 공간이라고 하는, 지구 공간이라고 하는 터에 한 생명으로 존재하려면은 집을 지어야 돼요. 우주의 집이라고, 이게 지부, 집주 그러죠, 우주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인간의 집을 지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동량이라고 하는 네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네 기둥. 그것이 네 기둥이 연월일시예요. 이걸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둥, 사주. 이 사주라는 개념도 오염이 너무 돼가지고 네 기둥을 세웠다. 기둥을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사주 이렇게 네 기둥, 기둥주자예요. 근데 이제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이기 때문에 팔자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팔자, 사주, 팔자 이렇게 쓰죠. 글자 자자. 사주 팔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응? 이것은 지금 이상하게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공간에서 시간의 마디를 측정할 때, 저 천간의 하늘 공간은 오행의 별이 음력으로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방세계. 10개로 쪼개놓고, 땅에서는 6기라고 하는 6개 기운이 여러분 사계절이라는 게요. 풍한서습 조화라고 하는 6개 기운이에요. 사계절이.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바짝 마르고, 겨울엔 춥고, 여기에 햇빛이 있고, 여기에 습기가 있고, 요게 6기예요. 6개 기운이라고. 여러분 몸도 그 6개 기운이 여러분 몸을 갖다가 지금 조화롭게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6개 기운이 음양으로 항상 현상계에서는 짝을 이루어야 돼요. 음양이. 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는. 그래서 음양으로 항상 벌어져야 돼요. 6기가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12지지, 12지지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 12지지는 특히 자연계의 계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운명은 보세요. 갑은 이날 태어난 날이 자기의 존재의 본원인데, 갑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오행 중에서 동방의 별이에요. 목성이라고, 목성.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목성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목성을.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요 계절에 태어났죠? 여기 쥐자, 동짓달에 추울 때.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이 목성은 큰 나무를 상징하는데, 큰 나무. 자연계 물상에서 보면 큰 나무를 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나무들은 을목이라고 비유가 되고. 근데 동짓달, 아주 추운 한설, 폭풍 한설 몰아치는 큰 동짓달 추울 때 엄동설 안에 꼿꼿하게 서서 버티고 있는 겨울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의 내면은 아주 꼿꼿한 겨울나무와 같은 성정을 지녔습니다. 어지간한 추위에도 꼿꼿하게 자기를 지키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무죠. 그런 나무로 비유가 돼요. 자, 그래서 겨울나무라 홀로 그 내면으로 자기의 기운을 죽은 듯이 감추고 있는 나무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내가 강한 나무예요. 이걸 이제 추명학이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 글자의 상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운명의 성정과 여러 가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나무가 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 봄이 오느냐 이런 거죠. 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릴 때 병치를 좀 했냐고 사전에 먼저 본 이유가 이 나무가 맞이하는 요거는 태어난 나의 명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명. 요거는 내가 변하지 않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바뀌는 건 아니야. 자동차. 요렇게 생겨먹은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는 길. 요게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건데, 8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8년, 8살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씩 한 마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8살에서 18살까지는 아직도 겨울이야. 아직도. 그 이제 여기서부터 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봄. 30년이 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팔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태양이죠, 태양. 추우니까. 태양과 불이 필요하다. 겨울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간절하게 필요하죠. 이제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맞춤 상담이에요.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고유의 개체의 존재가 이런 구조로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화되어 있는 거예요. QR코드라고, QR코드. 정보를 해석을 하니까. 자, 이 겨울나무는 스스로 태양을 만들어야 돼. 스스로 태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의 존재의 본원이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가 태양으로 향해야 돼요. 태양이 없어, 지금. 본체에는. 자, 이 팔자를, 해석할 때 요건 다 수성이에요. 요게 수성. 이게 다, 이게 돼 있어요. 요 밑에도 잔뜩 수성이에요, 수성. 요 수성, 다 수성. 이것도 수성. 물이죠, 다. 이것도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성에 해당돼요. 요거 신자 합까지 해가지고 팔자가 수기하고 요 금기가 수기로 바뀌어버렸고, 팔자가 이 축토도 수기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기가 천간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수가 강한 사주가 됐는데, 그리고 요 앞에만 목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의 오행이 수와 목밖에 없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단순하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고전사주학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생각만 많고 설기가, 목에서 화로 나가는 설기가 없는 사주로 답답하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 정인격이라고 해서 정인, 간목을 채로 봐버리는데요. 그러지 않고 개벽 사주는 이걸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 채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수국을 짜고 있는 수국에서 개수가 툭 튀어나온 요 놈을 자기의 채로 바꿔요. 원래 이 사주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말이 자기 표현이 하나, 둘, 세 개가 쭉 자기 표현 나오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가 아닌데 다만 얼어있기 때문에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일상에서도 침묵할 때는 자기 내면이 고요히 침잠할 때는 말을 딱 닫게 되는데 이게 한번 풀리게 되면 다다다다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질을 가져요.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서도 하루 중에도 전부 여러분 하루 12시각이 12달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라고 하는 게 오후 그러죠. 오전 오라고 마로자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계절과 관계없이 하루 중에도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밝은 태양의 기운이 오는 거고, 밤에는 자시정각이란 뜻이야. 우리말 속에. 그래서 밤은 음기가 가득하고 한낮은 양기가 충천하고 그런 거죠. 1년이 다릅니까? 1년 여름이 양기가 가장 충천할 때고 겨울은 음기가 가장 충천할 때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통찰을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은 절실하게 뭐가 필요하냐? 봄, 여름 기운이 필요하고 하루 중에도 오전 기운이 더 좋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에너지가 있을 때는 내가 에너지가 상승이 되고 업이 되지만 음기가 가득할 때는 또 좀 가라앉게 되는, 다운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주는 요게 나로 바뀌었는데 요게 또 하나의 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같은 나인데 내가 나라고 하는 분신이 두 개가 더 있는 꼴이라고. 두 개가 더 있을 정도로 내 내면의 에너지는 약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얼어있는 게 문제죠. 얼어있는. 이게 자기의 과거 생의 카르마다 이거지. 자,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겨울나무처럼 웅크려들고 있는 습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발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산이에요.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상관. 한번 발산을 하게 되면 격정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높게 되면 발산하게 되는 심리적 구조가 있다. 습관적 구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얼어있는 물이 많은데 이 물이 녹기만 하면 격하게 흘러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난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좌측 이렇게 오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혼란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천간, 정신세계와 현실세계가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이걸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연주하고 월주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 생에 나의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게 시주나 일주에 있으면은 이번 생에 길들여지는 혼란인데, 이건 과거 생으로부터 켜켜이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정장애가 많아요. 인간은 모두 판단 앞에 판단해야 되는 결정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이런 구조가 되면은 늘 정신적 갈등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결정장애가 심대할 수 있다. 이 이제 근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구일까? 이 문제가 이 운명의 아주 핵심적 과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은데, 특히 상관이라고 하는 건 계수에서 보면 상관은 뭐냐면은 예술. 여기 자수가 이게 계수의 녹인데, 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록. 녹은 상당히 좋은 글자인데, 녹이. 이 녹이 지금 두 개나 있어요. 이게 두 글자고 있는데, 이 두 개 위에 간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녹 위에. 이게 도화살이고 녹인데, 녹 위에 간목이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 말을. 천간에 떠 있는 상관은 말이에요. 언어. 그 다음에 예술이에요. 도화 위에 있는 예술. 타고난 언어, 타고난 예술, 그 다음에 요 상관은 종교입니다. 철학. 종교, 철학, 예술. 이것으로 요게 녹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게 달란트가 특화되어 있는 기질을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꽃피워야 되는 거예요. 종교, 철학, 예술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팔자는 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건 금국이에요. 인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개수한테는 사유축이라고 해서 요게 인수고예요. 인수고. 옛 것을 좋아한다. 고전, 옛것, 옛날 것, 고전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물이 금생수로 걸러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있고, 옛 것을 좋아하고 철학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자가 금수목밖에 없습니다. 금수목. 이것은 공부해서 이미 전생에도 많이 알고 왔어요. 공부해서 물을 맑게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상이다. 이게 이제 이런 팔자들이 대표적으로 교육자상이에요. 교육자적인 성향을 좀 타고났어요. 남들한테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발전, 자기의 진화,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특히 이 복음이 어떻게 본인한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나무가 해동이 돼서 꽃을 피우고 싶다 이런 거죠. 나무의 역할적, 이 나무가 제법 많은데 이 나무는 간절히 원하는 게 봄이 와서 꽃을 피우겠다. 여기서부터 봄이 온 거예요. 병화 화끈하게 왔어요. 병정. 이때부터 녹기 시작하고 나무가 봄을 맞이한 겁니다. 자기 운명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운명이 발전을 하는데 자기 10 중에서 18, 10 중에서
시간의 영역, 공간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3분의 1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에요. 6, 7할이 운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성공했어도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운이 날 도왔어. 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공이라고 하는 게 농사를 하나 져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의 이치야. 명리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시간학이에요. 응?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하게 그 개인 개체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명리학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오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가 다 주역도 있고 뭣도 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 한 운명의 이렇게 시간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주 명리학밖에 없어요. 대부분 점학이고, 주역도 기본이 점학이에요. 요거는 학문이 운명의 이치를 밝힌 학문이다. 명리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본인한테 내가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여기서 지금 개축하고 갑자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소용돌이가 아까 말한 정체성의 혼란을 내면에서 잠재의식에서 계속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것이 맨날 이렇게 회오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요게 합이 오거나 같은 글자가 올 때 강렬하게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분명히 무진기사라고 하는 여긴 여름 아직도 여기까지 여름이에요. 계속 좋아요. 지금 여름 운명 여기까지 있어요. 68 여기까지 지금 여름나무예요. 여름나무 운이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여름나무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요때 이렇게 합이 올 때 무게합, 갑기합 이렇게 합이 올 때 요게 소용돌이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좋기는 좋은데 이때가 좋을 때죠. 봄, 여름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자, 첫째, 건강. 둘째, 육친, 자기의 가족 관계에서 불화, 갈등, 이별, 진로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친정집에 안위를 물어봤던 이유가 그 기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변동, 변화, 이사.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이기도 한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이제 나쁘지 않은 중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해운이 올 때도 더욱더 또 그 해운이 중첩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신년,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 뒤에 무신년, 기후년이 또 와요. 이럴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중첩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명리학은 그럼 뭐냐? 이거를 예측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하고서 그걸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별운이 있다. 배우자가 됐든,
특히 배우자하고의 이별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돼요. 피해서 도망가면 돼요. 이게 이제 운명을 조율하는 10중 2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알고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모르면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럼 명리학은 왜 알려고 하느냐?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알면 피해갈 수 있다. 알면 복을 더 많이 끌어당겨 올 수 있다. 알면 흉을 피해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해결 문제가 이 사주의 최대의 화두다. 오늘 앞 시간에도 집중해라 그랬죠. 이 사주는 개축생이기 때문에 50대는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 지천명이라고 했죠. 알아라. 50대가 되면은 너의 천명을 알아라. 그 지천명을 해량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권면합니다. 이 사주도. 이렇게 한마디 듣고 이런 인생의 문제를 오롯이 100% 소화하기 어려워요.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구나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공부죠. 그래서 오로지 이 팔자는 지식은 재미가 없어요. 이미 전생에 다 알고 왔다니까요. 지식은. 그래서 오로지 자기를 밝히는 지혜의 공부가 이 팔자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자기를 밝히는 공부가 될 것이고, 이 유일하게 태양이 지금 이렇게 운이 돋고 있을 때, 운이 돋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도 운이 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 경전 천부경에 보면은 요걸 움켜쥐어야 됩니다. 본 태양 딱 이렇게 나와요. 핵심입니다. 천부경에 태양,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여기 틀렸네. 여기서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태양. 본래 나는 태양이다. 이게 우리 81제밖에 안 되는 우리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경전이에요. 이 경전도 좀 깨닫고 자기 손에 움켜쥘 때 이번 생에 오는 자기의 이 운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이 좋은 운에 오로지 요 근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이 사주는 태양의 물로 녹여서, 겨울 물을 녹여서 이 나무, 큰 나무, 겨울 나무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 물의 역할이죠. 물의 역할. 저 나무를 키우려면은 내가 태양이 돼야 돼요. 세상의 그 어느 경전이 나를 이렇게, 나의 QR 코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경전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에게 태양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였습니다.